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NK 채널 ON. (10월 27일) 날 토요일 날 평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평양의학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또 관절기가 너무 비싸서 그 자체 제작하는 거를 갖다가 지난 한 4년 동안 도와왔더니 드디어 이제 시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반가운 일이고, 또 여기 강연을 한다고 오면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요새 평양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뭐 겉으로 보는 평양 얘기해봤댔자 별거는 아니고 사실은 속에 있는 그런 걸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데, 심양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얼굴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전부 중국말 하는 사람들 가득 찼어. 옛날에는 한 번만 비행기가 다니더니 30분 간격을 두고 두 대를 갖다 운영하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다 우리 남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항은 뭐 늘 한산하죠. 근데 지금 새로운 공항을 짓고 있더라고요. 또 평양 시내를 보면은 제일 첫 번에 눈에 띄는 거는 뭐 그 사람들 기념비적인 건물 좋아하는데 창전거리라고 만수대 의사당 앞에 고층 그 살림집 아파트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우리 여기 남한에서는 항상 그저 상작각 같은 그 아파트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건축 미학적으로 뭐 타원형, 원형 하여튼 재주를 많이 부리고, 인민극장이라는 걸 갖다 만수대 극장 의사당 앞에 지었는데 그건 오페라 가수식으로 마이크를 안 쓰는 그런 거로다가 만든 극장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야 뭐 늘 보는 거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차가 매해 늘어가요. 매해. 그리고 그 전에 가면 여러분 그 북에서는 이렇게 손재에서 교통 정리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진 지는 벌써 한 2, 3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거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근데 교통량도 적고 발전도 안 돼가지고서는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교통순경의 그 교통안전원들이 옆에서 좀 보조하는 역할, 또 그거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특히 여자분들, 이게 옷차림이 거기는 항상 이렇게 칙칙하고 좀 어둡고 이런적인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걸어다니는 여성인지 아니면 북한 사람인지 구별을 난 못하겠더라고요. 굽 높은 그 하이힐은 거의 다 신었어요. 그 김정일 장군이 아마 그것도 신어도 된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랬는지 애들은 롤러 스케이트를 갖다 여기저기서 웃고 야단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상당히 활발해지고 활달해지고, 그 관리들은 그러더군요. 예, 뭐 좀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기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왜 생겼겠어요? 아니 남녘에서 아주 그냥 교육 안 하겠다고 그냥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개혁 개방 중국하고 해가지고 중국도 보는 거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십만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할 바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지금 북녘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왜 여러분 옥류관이라고 냉면집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옥류관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인민군 청년 전위 뭐 이런 해서 젊은 그 인민군들, 그러니까 뭐 19살, 20살, 21살 그런 애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서 잔뜩 먹이는 거 보니까 요새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또 소년단도 수만 명 데려다가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다가 위락시설에다 막 태우고 보면 원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북녘의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고 체제를 통제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인민군 애들이 디지털 카메라로다가 그 식당에서 자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손전하기 많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는데, 이게 인민군 그 17, 18, 9살들이 전부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서 사진들 저희들끼리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 달라져 가고 있는 걸 좋게 볼 수도 있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어디서 이렇게 돼가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우리 저 관장님이 뭐 비공개로 다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쪽에서 뭐 국가 학위학직 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 부수상이 나와서 명예의학 박사학위를 준다고 그래서 그럼 받겠다고 고맙게 받고 영예스럽게 받겠다고. 근데 그런 거 보도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니 보도하고 말고는 너희들이 할 일이지 내가 그거 하라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고 나면은 종북 아니면 친북 빨갱이로 돼서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난 그런 거 상관없다고. 난 미국 시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야. 그리고 좋은 일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동안에 해준 거에 비해서 고마움의 하나의 표시인데 아주 떳떳하게 받을 테니까 염려 말라고. 그래가지고선 받고 나서 저 부수상 앞에서 교육상을 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한마디 또 연설도 했지. 내가 뭐 소감을 갖다가 적어서 좀 달래. 아니 소감을 적어주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가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못해.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명수인데 나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게 그래도 혹시라도 아니 염려 마. 그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남의 바란다 북의 바란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테일은 안 오고 이 2013년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 교례 이걸 보고 열심히들 다 같이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메일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더니 그냥 뭐 명예박사 한 걸 축하한다는 메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통일연구원시는 여러분들은 노동신문 보죠. 노동신문에도 나오고 중앙TV에도 났대요. 보도가 됐대. 그리고 물론 또 통일뉴스에도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발표한 글이 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또 하나는 조국의 북에 바란다. 남에 바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북에 바란다는 북당국자한테 저는 북당국자들하고 항상 이메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 보냈어요 미리. 그래서 그쪽에서 열심히 보고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스터디 면밀히 연구하고 하는 데는 그냥 이골이 났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난 그런 농담도 해요. 당신들 사회주의에서 한번 직업 하나 가지면 뭐 밥 걱정하냐 뭐 걱정하냐 이게. 남선 사람들은 애들 먹여 살릴 거 애들 교육시킬 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사회주의 덕보는 사람들. 그런 거 열심히 해서 이제 자꾸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정말 외람되게도 여기 두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 쪽에서 작년에 팠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분단조국 최대의 문제는 분단 종식이지 경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옳은 말을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한중에 특히 보니까 남쪽엔 양극화, 청년 실업이 돼서 뭐 결혼도 잘 안 한다고 해.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 가계부채는 늘어난다는 그 민생복지 문제가 큰 화두더라고요. 한편 군사강국이 됐다고 자임하는 북에서는 이제부터는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는 일이 없도록 인민 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 아주 북한식 표현이죠. 한다고. 즉 남북이 동시에 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 정말 잘못했구나. 경제가 문제니 차라리 분단을 끝내자고 했던 것이 더 실리적이었을 거라. 특히 자본주의 남한 사람들한테는 금전만능주의에 여러분 좋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분단을 종식하자는 건 뭐냐 이거예요. 뭐 당장 통일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년전에 맛보았던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 왕래하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냥 돌아갔으면 안 돼요. 누가 또 나와서 다시 돌이켜서 거꾸로 해놓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번엔 제도화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도화하면은 우리가 정말 남북이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6.15 선언에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여기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서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 얘기는 뭐냐면 야 남북 연합방을 합의하자. 연합방이 뭐요?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남쪽의 주장이고 저쪽에서 맨날 연방이라고 떠들지 않습니까? 연방이라고 떠들면서도 영어로는 컨페더레이션 연합입니다. 우리식 저기로 하면은. 그래서 그쪽 사정도 좀 봐줘야지. 어떻게 나만 얘기만 하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강자가. 그래서 남북연합방이라는 새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앞으로는 연합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자요. 그게 뭐냐? 남북이 평화하자는 소리예요. 그 남북이 평화하자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은 그냥 북미 평화협정 그러는데 그거 안 돼. 난 미국 시민인데 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막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야 될 거는 남북 평화협정이지 북미 평화협정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과 북 또는 동북아 경제 군사 정세가 12년 전 6.15 선언 할 때는 딴판이 다른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원시시대죠. 아닌 게 아니라 요새 같은 때로 따지면. 보세요. 세계 판도가 달라져서 중국이 제2대국으로 올랐고 싫든 좋든 간에 강요된 선택으로 다 북이 핵보유국이 됐다고요. 그동안에 남한은 잠잤냐면 그렇지 않아요. 남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런 걸 느끼게끔 됐어. 한 5년 동안 지내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난 그럴만 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북연합방을 선포한다면 그게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건데 야 진짜로 더 신뢰를 가지고 한다면 분단 비용을 줄여서 남북 경제 공동체에 투자하면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동시에 풍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단 정책을 하는 거고 분단 정책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참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좋다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결에 정말 새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경제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이런 얘기 다들 하시죠. 뭐냐면 남은 자본이 있고 북에는 토지가 있고 천연 지하자원이 있고 남북은 기술과 인력이 있다. 근데 인력을 갖다가 북을 꼭 노동력, 값싼 노동력 그런 말 쓰지 말아요. 그냥 인력이라고 해줘요. 큰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북을 인력이라고 쓰고 이것을 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결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인데 한 번도 해방 이후에 제바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후에. 그래서 이번에 이 연합방 경제를 해서 결제 발전하면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면 남 GDP가 한 10년 정도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대요. GDP가 얼마일까? 1조 달러 아닙니까? 이 남녘에? 그리고 지금 1인당 소득 2만 불이 불변가로 따지면 그것도 2배 이상 어떤 사람은 5만 불까지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요새 뭐 전때는 뭐 3% 그러더니 2.8, 2.7로 내려오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 정도는 1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북은 남보다도 높은 하도 뭐 1%도 안 되거나 1%나 될까 말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북의 문제는 기본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발전, 송배전 시설이 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우편, 방송, 통신 이 모든 기본시설을 없는 건 아니죠. 있죠. 확충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확충을 하면 이 확충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거 하려면 시설 자재가 무지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민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쓰고 먹고.
그런데 그걸 어디서 대줍니까? 남녘에서 대야죠. 왜냐하면 북녘에서는 그걸 생산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요새 낮았다는 게 다 중국하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녘에서 이런 걸 갖다가 생산 2,500만을 매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북에 수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 수많은 일거리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무슨 실업이니 청년시인 비정규직 다 불러서 다시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니까 실업자? 안 되죠. 훨씬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게 우리가 정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어디서 쓰느냐? 자랑스럽게도 남녘은 지금 69만 대군을 자랑하고 북녘은 우리 남쪽보다도 못하지만서도 110만 군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내지 15만을 딱 줄이자 이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말도 안 되겠다. 군 장성들이 얼마나 반대할 텐데. 그러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씩 보자고요. 이런 사람을 해서 산업 인력으로 다 전환했으면은 보세요. 병력 의무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스스로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모병제가 돼서 정예 군대한테는 아주 우대 직업을 다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남북의 산업건 북도 똑같이 이렇게 거기다 산업건설에 복무하고 이 사람들은 뭐 어차피 인민군 지금 맨날 희천 발전 쪽고 공사하고 여기 다 하는 일이니까 그렇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병력 축소 차원 우리 인동환 장관이 옛날에 그 군축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차원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산업 인력을 여러분 베트남에서 구할 겁니까? 아니면 동남아 사람들 데려다 쓸 겁니까? 우리 사람 쓰려면은 이제는 이게 필요 불가결한 조치지 무슨 군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올림픽 메달 얼마 전에 있었죠? 참 자랑스럽고 신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역이 면제된다면 이 남북 청춘들이 학업, 문화, 예술, 재능, 기술 이런 분야에서 중단 없이 계속 일해 나갈 수 있다고요. 아니 유명한 축구 선수나 너 군대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아놓는 거 하고 요새는 싸이가 유명하다는데 싸이가 만약에 징병 대상되려면 그 사람 그만두고 빨리 이리 와서 이거 해.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입니까? 더군다나 학업 분야에서는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는 20대 박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저 30대나 돼야지 결국 박사하게 되는 게 이거 참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중단 없이 연마되면은 우리 통일문화국가 성장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건 그냥 불문가지의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 정말 재미나요. 이거 이제 경제 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지금 그 실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인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소득이 손실을 입고 있어. 그거의 기준에서 50만이 전부 직업을 가지면 GDP 2% 200억 달러가 추가로 그냥 생기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북의 95만 산업인력화에도 자기네들 경제 부흥에 쓰게 되는 거죠. 야, 너는 가만히 들으니까 의사라는데 네가 뭘 경제를 안다고 떠드냐. 그리고 통일 운동까지는 아니고 도서관장님 여기서 활동 정도로 다 해주시고 제가 사실 여기서 의과대학 나오고 DMZ 철원 백골부대 경비부대에서 군 복무하고 군의관으로 70년에 유학 가서 정형외과를 하고 내 딴에는 정말 몰두해서 여기서 겨우 졸업했어요. 하도 땡땡이만 쳐가지고. 근데 인공관절 치환 수술법과 수술기 그 인공관절기 그 안에 정말 일생을 걸고 해서 내 딴에는 정말 세계적인 저도 일단의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분이 넘치게 세계적인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건 저 연부장이 갖다가 창비에 붙이신 거 없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1992년 10월에 재미 한인 의사회 대표단의 한 명으로
북한에 가서 고려 호텔에서 전국에서 모인 정형외과 의사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뿐 아니고 여러 가지 북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되고 내가 교육들에 나온 거는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혼돈이 오는지 이게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 조국의 근현대사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분단, 전쟁, 지금 대결하고 있는 역사를 봤더니 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재발견이고 분단사의 재인식. 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래저래 남북에 드나들 수 있어서 북의 서름만이 아닙니다. 이산가족의 서름만이 아닌다고요. 이 분단이 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저기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분단했다는 거 이게 지금 아직도 67년에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우리가 결의 통합하고 나라 통일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별나게 글도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다도 많이 발표해보고 영문단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서관장님을 갖다가 이런 데서 보고 또 도서관장님이 어떤 때 좀 제가 쫑꼬도 드리고 그랬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참 중요한 시기에 닿아서 내가 제3자적 입장에서 남녘의 진보 진취적인 분들이 입에 담기 좀 힘들거나 말하기 힘들거나 내가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뭐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 종합대에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아까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사람 필요하다는.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면은 누가 합니까? 돈이야 남쪽 있지 북쪽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화체제를 하기로 했으니 한 300억 달러 정도 든다고 그럽시다. 국방비가. 그걸 갖다 1% 내지 1.5%를 줄이자 이거예요. 그럼 150억 달러 정도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 연합방 비용의 일부로 쓰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다. 그걸 어떻게 줄이냐고 말이야. 지금 3%를 갖다가 1.15나 1. 그런데 보세요. 일본은 GDP 1%로다가 전쟁 진후에 세계 경제 2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독일은 지금 1.4%예요. 1% 이하인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북은 북대로 당연히도 줄여야죠.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드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국내 학자들이 그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독일 통일에 기준한 그 비용 계산, 특히 이 주변국의 사람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뭐 이걸 불려가지고 통일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보게끔 만든 것이 많은데 여기 남녘 사람들은 어디 사대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닙니까? 나도 여기서 잘하긴 했지만 그냥 우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남에서 얘기하면 미국에서 얘기하면 그냥 뭐든지 다 갖다 복창 더 크게 하는 나라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한 분이 이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했더니 거의 뭐 6.5%도 있고 그렇지만 GDP 7% 그냥 어림잡아서 700억 달러가 든다 이거. 700억 달러? 아니 여러분 지난 정부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4억 달러, 6억 달러 퍼줬다고 뭐 얼마나 야단을 했습니까? 그런 거에 도대체 150배나 되는 걸 갖다 퍼주자고 그러니 이거 참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더 놀랄만한 일은 남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데요. 야, 이건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래서 그럼 우선은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군축을 해서 1.5%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또 국제 장기 저리 국제 차원을 해서 1% 정도를 충당하고 통일국채를 발행해서 한 3%, 그다음에 세금은 그저 적게 한 1%. 이거 다 합하면 거의 7%가 된다고요. 그거로다가 시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 이득이 이거 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이거 아니면은 이거를 밀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독일식으로 완전 통일, 1:1 화폐 교환, 뭐 동족 주민한테도 똑같은 임금률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또 이게 무슨 우리가 완전 통일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연합 방식이라는 것은 이 둘 다가 아닌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허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통일학자들이 이건 통일에다 기준을 두고서는 통일시대에 낸 계산인데 그 방법과 원칙과 방법은 같지만 비용은 나는 적게 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항상 좀 조정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누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냐? 보면은 다 우리 신창민, 뭐 정세현, 뭐 우리 문정인 교수도 계시고 경제학자들하고 그동안에 정말 통일부에서 애쓰신 그런 분들이 많은 해서 저희가 그걸 다 섭렵해 봤어요. 다 섭렵해 보니까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그래 소리가 나고 북녘한테 그랬어. 남쪽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경제 문제에서 했는데 너희들 뭐 한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한 3주일 있어도 답이 없어. 야, 나 지난번에 보냈는데 어떻게 돼서 대답이 없냐? 대답이 없는 것도 대답인 건 아는데 이번에도 대답 안 하면 그걸로 알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연구를 해볼 틈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이건 자본주의적 발상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거죠. 그래서 그거는 못했지만 이 투자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생활 소비품이라든지 시설자재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80%를 남녘에서 생산한 걸 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산품 쓰기 정책.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생각하세요. 700억 달러 80%를 우리 거를 쓰면 560억 달러가 나와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거에 더 싼데. 그럴 때 우리 정말 선대들이 해놓은 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우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통일을 진행해가는 그런 특수관계라는 거에 준해서 민족 내부의 이게 아니다. 그걸 북이야 뭐 이런 데 그냥 깡기가 세지 않습니까? 같이 힘합해가지고 WTO도 뭐도 국제고 조율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합해보면은 5.6%와 2% 그러면 7.6 아니 아까 얘기한 7%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돈은 금방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걸 해나가면서 이런 것이 차차 나온다 이거고. 그래서 남북 경제 성장률이 지금 2.8이 아니라 7이라고 해도 뭐 이런 것까지 합해보면 거의 10% 정도 되어온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말하는 대로 북은 하도 저거 때문에 남보다도 훨씬 더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액수가 높은 건 아니죠. 액수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죠. 그러나 퍼센테이지로는 높다는 것.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경제학자가 많고 이런 거 한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별로 얘기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의사놈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믿기지가 않겠죠. 그 무슨 전제 조건이 있겠지.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 2개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경제 관리를 남북이 분리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은 남측 급료 주고 북은 북에 맞는 급료를 준다 이거예요. 동서독식으로 다 동일극이 아니라는 거. 그럼 당연하죠. 우리는 뭐 지금 남북 통일도 아니고 연합 방식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잔소리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남쪽에는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사회주의 북에는 이게 땅이 다 나라 땅이야. 공장이고 도로고 뭐고 그 아까 얘기한 기본시설 다 공짜. 그것도 뭐 우리가 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북에다 지어주는 거고 북에서 생산하면 그것도 남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물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은 남보다 땅이 24%가 더 커요. 그 큰 땅에 남쪽 인구 5천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가 살고 있으니 이것만 합해도 7,500만의 그 노동력의 확대, 내수시장의 확대, 숟갈 하나 만드는 대신 5,000개 만드는 대신 7,500개 만들면은 그만큼 생산비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제동 거까지 합하면은 8,200만의 규모의 경제라는 거. 소위 뭐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미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조국은 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그저 서구 문명에 시달려오면서 참 숭상한 나라 대영 제국 6,200만 나폴레옹의 불란서 내셔널리즘이 강한 6,400만 독일만이 우리보다 조금 큰 8,300만이니 우리가 작은 나라입니까? 연합방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장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참 67년 동안 분단되고 전쟁하고 대결하고 한 이 조국에 주어진 이런 그 여건이라는 거는 그 전에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이 오지 않나. 이건 정말 축복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걸 하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고. 남쪽이 좀 더 부자가 된다면 해야지.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경제학자도 이 프린시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방 비용이라는 것은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쓰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지만 종식하면 그게 그대로 그 돈이 이득 창출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되는 거고 연합방 비용은 시간이 통일될 때까지 제한되어 있고 한 번 하고 나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단 비용이 거기서 끝납니까? 이거 다 보세요.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이죠? 보이면 주한미군, 미한 합동 전쟁 연승 이런 거 다 하고 경제 불안돼서 신용특급 한 포인트만 내려가도 몇억 달러씩 1년에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합하면은 분단 비용이 어떤 사람은 4.5% 그러니까 3%는 국방비만 얘기한 거고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연합방 비용 700억이라는 것은 분단 유지 비용과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것까지 합하면 아주 연합방 비용 아예 없어져요. 이득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숫자상으로 뭐가 틀렸습니까? 물론 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트렌드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런데 세상에 한민족으로 다 같이 살아온 우리가 여놈의 결의 통합과 나라 통일을 갖다 경제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남쪽에서는 아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냥 물질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냥 남북연합방만 계속 주장해도 그 전에 있었던 처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예컨대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체육, 예술, 학술, 교류 이런 협력 하던 시절 있지 않아요? 통일은 안 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임 장관께서 늘 말씀하신 de facto unification 사실상의 통일 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봤는데 좀 잘못했어. 미숙했어. 해놓고선 제발로 하지는 못하고 돈 낸주의 얘기 없시다. 그래서 자주평화 통일 묻히면서 67년 동안 열망 속에서 어렵게 살아온 남북 주민들인데 이 경제 손익서에 따라서 이약하게 하는 거라 해도 우리가 결의 통합 시장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이런 청사진 따라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결에 이만한 축복 정말 누릴 자격이 있지 않냐.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북지하자원 누구든지 알죠. 남보다 많다는 거. 22배 돼요. 게다가 이제 뭡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종류가 8개나 돼. 이거 다 해가지고 남북연합방 동력과 기술을 합작해서 발굴 개발하면은 우리도 쓰고 수출도 하고. 더군다나 예컨대 10위밖에 안 되는 철광석을 갖다가 100배 내지 200배가 더 많은데 북에. 남조선은 뭐냐면 조선업이 세계 제일아닙니까? 지금 제체업은 5위고. 그 뭐로 만들어요? 차하고 배. 다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남북 합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죠. 소위 금강산, 또 평창올림픽이 온다고 하는데 설악산 평창 관광단지 하면은 거기서 또 나오는 이런 천혜적인 수혜로다가 그것도 좋고
또 따져보면 남은 전자정보과학에 아주 정말 선진국가고 첨단국가고 그 자본주의 경영 실력이 또 얼마나 합니까? 북의 핵미사일 쏘아버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CNC 기술 같은 건 정말 세계적이래요. 그리고 핵미사일 과학 이런 것을 핵하면 그건 안 돼. 왜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위성물을 올리는 것은 부가가치가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나온다고요. 남쪽에 나로건 북쪽에 광명성이건. 완전히 이제 남쪽에서 올리는 건 괜찮고 북쪽에서 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평화적으로 보호하자 이거야. 군사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비군사, 자주, 문화국, 융성한 내일을 갖다가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에서 끝나면 또 좋겠는데 또 있어 또! 보세요. 휴전선 일대 255km에 첫 조망 쳐가서 남은 섬 아닌 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된다면 섬 아닌 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고래등에 고래등이 아니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서 지정학적 이유로 다 손해만 봤다고. 대강 맞아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지경학적 이점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부산항이 이게 세계적으로 한 5위 정도 되는 항구입니다. 무역으로. 거기에서 미국, 일본 해양권과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440억 정도의 인구를 갖다가 우리 남북통단철도, 중로, 그러니까 China Trans-Siberian Railroad하고 연결을 해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물류 중심에 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면은 육로 운송이 이렇게 가는 건 14일인데 해상 운송은 45일이니 이건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비용 절감이 얼마나 들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은 확대되고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20억 달러가 들어와 통과료. 남한한테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의 10억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 늘 인구에 해자하는 게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북이 말하자면 연결시키도록 허락을 해주면은 우리는 70% 더 저렴한 운송비로 70% 싼 값이 아니라 저 운송비로다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얘기한 모든 이런 거를 벌칙에 이 연합방 하면 이거야말로 쪽박이 아니라 대박 아닙니까? 나는 대박 중에서 왕대박이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통일 비용 많다는 소리만 하고 통일하려면 힘들어진다는 소리만 해도 난 무엇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